그의 말이 줄어든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진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남자가 진심일수록 말이 서툴러진다는 사실을요. 그가 요즘 말수가 줄었다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요즘은 무뚝뚝해진 것 같다고요. 그런 생각에 한밤중에 한숨을 쉰 적이 있지 않나요? 혹시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가슴이 답답했던 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태도의 이면에 그만의 깊은 애정이 숨어 있습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훨씬 서투릅니다. 말로 마음을 전하는 게 어렵고 솔직해지려 할수록 꼬여버립니다. 그건 마음이 식어서도 사랑이 줄어서도 아닙니다. 진심일수록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기에 한마디에 깊은 뜻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심한 한마디가 사실은 그의 최대한의 애정 표현입니다. 다만 그 의미를 모르면 사랑을 차가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의 말 속에 담긴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한 의미였구나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릴 것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너는 누구한테나 잘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미움받는다는 말이 덧붙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가슴이 찔끔했던 적 있지 않나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그냥 웃었을 뿐인데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차가운 말투가 묘하게 마음에 걸려 떠나질 않습니다. 사실 이 말의 이면에는 그의 질투와 초조함이 숨어 있습니다. 남자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일수록 다른 남자에게 웃어주길 원치 않습니다. 그게 직장에서의 가벼운 대화든 친구에 대한 배려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외에 누군가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누구한테나 잘해준다는 말은 절대 욕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누구한테나 다정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나한테만 웃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솔직하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줍음과 독점욕이 뒤섞인 남자의 서툴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남자의 질투는 여자보다 훨씬 서투르고 소심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기 싫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받는 게 싫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초조함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잘해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자친구 민수 씨가 너는 누구한테나 다정하다고 했을 때 처음엔 비꼬는 줄 알고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가 착각하면 싫으니까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좋아하니까 독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쁘다는 말보다 질투가 먼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건 이 사람만은 잃고 싶지 않다는 강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해주는 거구나 하고 미소로 받아주세요. 그 한마디로 그의 불안은 스르르 사라집니다. 잘해주지 말라고 하는 그는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는 소년 같은 남자입니다.
좋아하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삐치는 겁니다. 이런 귀여운 서투름이야말로 남자의 좋아함의 반증입니다. 그는 당신의 미소가 누구보다 눈부시다는 걸 알기에 독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말할 용기가 없어서 가시 돋친 말이 되는 겁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정말 솔직해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말이 반대로 나가버리곤 합니다. 그건 애정의 깊이에 비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의 겉면만 보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느껴주세요. 그는 서투르지만 온 힘을 다해 당신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남자의 질투심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 이야기를 했을 때 표정이 살짝 굳어지기도 합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폰을 만지작거리며 무관심한 척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이 사실은 질투의 표현입니다. 남자는 질투를 느낄 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관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너무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빼앗길까봐 꼭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어른이 되었기에 그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의 이런 변화를 눈치챘다면 살짝 안심시켜 주세요. 나는 내 편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의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럽게 풀릴 겁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그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안심을 느끼는 순간 비로소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존재니까요. 질투는 사랑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랑이 크면 그림자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의 질투가 클수록 그만큼 당신을 향한 사랑도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질투가 지나치면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질투는 사랑의 온도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려주는 지표인 셈입니다. 그러니 그가 질투를 보일 때 화를 내기보다 이해해 주세요.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질 겁니다. 이제 그 옷 좀 이상하지 않아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런 말을 들은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열심히 고른 옷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가슴 한구석이 쿡 찔리는 경험을 한 적 있지 않나요? 여자 입장에서는 센스를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 말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 고른 옷을 한순간에 부정당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절대 상처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독점욕과 걱정의 표현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일수록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이성이 아닌 본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피부가 살짝 드러나는 옷이 있다고 합시다. 라인이 예쁜 원피스가 있다고 합시다. 아주 살짝의 노출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갈 수 있다고 느끼면 속이 찌릿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이상하지 않아라고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말로 못하는 좋아함의 뒷면입니다. 남자는 진심일수록 직접적으로 좋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말로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남자친구 준호 씨가 항상 화려한 옷은 안 어울린다고 해서 정말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준호 씨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애정은 때로 서투르고 표현 방식이 곧지 않습니다. 이상하다는 말 뒤에 있는 건 내가 걱정돼 내가 소중해라는 마음입니다. 그는 당신의 매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무서운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기에 다른 남자의 시선에서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건 원시적이고 서투르며 때로 상대를 다치게 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 있는 건 순수한 애정입니다. 그러니 그 한마디에 화가 날 때야말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좋다고 말 못하는 그의 최선의 사랑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을 고를 줄 모를 뿐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서투름을 탓하지 말고 그 안의 따뜻함을 알아줄 수 있다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고 다정해질 겁니다. 남자가 옷차림에 대해 뭐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가 갖고 있는 보호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는 진화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거의 자동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느끼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때로는 옷에 대한 지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옷차림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그런 반응 자체를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요. 단지 본능적으로 당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 옷이 마음에 들어하고 당신의 생각을 전하면 됩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도 이해해주면 좋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하고 한마디 덧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도 자신의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완벽한 소통은 없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만들어줍니다. 이제 뭐 재밌는 거 없나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런 혼잣말을 들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심심한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랑 있어도 재미없나 싶어서 마음이 살짝 찔릴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한마디는 남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우회적인 소스입니다. 외로움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외로울수록 솔직해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보고 싶다고 하면 귀여울 텐데 자존심이 방해합니다. 대신 뭐 재밌는 거 없나라며 웃어넘기는 말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입에서 나오는 게 이 말인 겁니다. 뭐 재밌는 거 없나의 이면에는 너랑 같이 있고 싶다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솔직하게 말 못하는 게 남자의 서투름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거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 말에 그럼 같이 어디 갈까라고 가볍게 답하는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녀는 남자 마음속의 응석을 부드럽게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남자의 마음은 안심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의 속뜻을 알아주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느낀 순간 남자는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그런 말 하지 마, 심심한 건 내 탓이잖아라고 하면요. 그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조금씩 본심을 숨기게 됩니다. 남자는 거절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호한 말을 신호로 받아들여주는 게 관계의 열쇠입니다. 남자가 뭐 재밌는 거 없나라고 할 때, 진짜는 너랑 같이 웃고 싶다입니다. 마음의 피로를 달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느낄 때 나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 그럴 때 내가 웃겨줄까라고 살짝 미소 지어주세요. 그 한마디로 그의 작은 외로움은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뭐 재밌는 거 없나, 그건 보고 싶지만 보고 싶다고 말 못하는 남자의 사랑입니다. 진심인 남자의 숨김법은 웃어 넘기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보이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만은 받아주길 바랍니다.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게 남자 마음의 복잡함입니다. 당신이 그 모순을 이해하고 다정하게 받아줄 수 있다면요. 두 사람의 유대는 한층 더 깊어질 겁니다. 남자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울면 안 된다, 강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감정을 숨기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는 게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려 합니다. 그 다른 방법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가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왜 솔직하게 말 안 해라고 다그치는 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낫습니다. 그의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처럼 남자의 감정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둘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의 마음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니까요. 남자의 감정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는 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은 나가기 귀찮다, 집에 있자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모처럼의 데이트인데 뭐야 싶을 수 있습니다. 약간 짜증이 나는 여성도 많을 겁니다. 예쁘게 준비했는데 그 한마디에 기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심한 말에는 남자가 참아 말 못하는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너와 둘이서만 있고 싶다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걸 솔직히 말할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쑥스러움을 감추듯 집에 있자고 무뚝뚝하게 말하는 겁니다. 남자에게 나가기 귀찮다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너와 단둘이 있고 싶다는 본능적인 바람입니다. 밖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보다요. 당신과 조용히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더 편한 겁니다.
남자는 마음을 허락한 여자와 있을 때 바깥보다 내 곁이 좋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사랑이 깊어질수록 남자는 보여주는 사랑에서 지키는 사랑으로 변합니다. 사귄 초기에는 멋부리며 밖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애정이 깊어지면 꾸미지 않아도 괜찮은 있는 그대로라고 느끼게 됩니다. 즉, 집에 있자는 말의 이면에는 너와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런 관계에 도달했을 때 남자는 자연스럽게 집에 있자고 합니다. 여자는 또 집이야라고 불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뚝뚝한 제안 속에 쉬고 싶다 안기고 싶다는 조용한 바람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자친구 성훈 씨가 오늘은 나가기 귀찮다고 해서요. 에이 또 집이야 하고 살짝 삐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훈 씨가 부끄러운 듯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너랑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라고요. 그 한마디에 전부 알겠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진심인 상대일수록 노골적인 말을 피하려 합니다. 직접 말하면 가볍게 보일까 걱정하는 겁니다. 어른 남자일수록 말이 아닌 분위기로 전하려 합니다. 그게 집에 있자의 정체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남자에게 갑옷을 벗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회에서 싸우는 자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건 최고의 신뢰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쩔 수 없네라며 웃어주세요. 그는 그 미소에 안심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릴 겁니다. 역시 이 사람이야라고요. 그리고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이 두 사람의 유대를 조용히 깊게 합니다.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보다 소파에서 나란히 앉아 보내는 시간이요. 때로는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어도요. 그 자체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편안함의 증거입니다. 남자는 그런 시간을 통해 관계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밖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집에서 당신과 함께할 때만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자는 말은 사실 나는 내 곁에서 쉬고 싶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내 옆이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요? 화려한 말보다 이 무뚝뚝한 한마디가 더 진실될 때가 있습니다. 남자의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 담긴 것이 다릅니다. 표면만 보면 무심하고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깊은 애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여자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여자입니다. 이제 피곤하다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런 한마디를 듣고 뭐가 그렇게 피곤한데라고 넘긴 적 있지 않나요? 혹은 나도 피곤한데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피곤하다는 말은 남자가 믿는 상대에게만 하는 특별한 말입니다. 남자는 바깥 세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일의 압박과 책임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갈등을 안고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버팁니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거래처의 무리한 주문에도 묵묵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입에서 새어나오는 피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그에게 마음을 내려놓을 곳을 찾은 순간의 말입니다. 즉, 당신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허세를 부리는 존재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멋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 앞에서도 동료 앞에서도 강한 자신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믿는 여자 앞에서는 그 갑옷을 살짝 벗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의 이면에는 내 앞에서만은 솔직하고 싶다는 조용한 바람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그런 한마디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수고했어, 잘했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쓸데없는 조언도 격려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아준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안심하며 그녀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댔다고 합니다. 남자는 치유해주는 여자를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몇 살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게 그에게 얼마나 큰 구원인지요. 본인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얼마나 큰 버팀목인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요.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따뜻함에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피곤하다고 할 때 무슨 일이야라고 캐묻기보다요. 그냥 곁에서 부드럽게 미소 지어주세요. 남자는 말로 위로받기보다 안심으로 위로받는 존재입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그의 지친 마음은 조금씩 치유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만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단 한마디는 그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 편안한 안식처가 된 겁니다. 남자가 피곤하다고 말할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에는 여러 층위의 감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지친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도 있고 세상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도 있고 자신에 대한 실망일 때도 있습니다. 남자는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을 피곤하다 한마디에 압축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세분화해서 표현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슬프다, 외롭다, 불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 감정을 피곤하다로 통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그의 피곤하다에 더 세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했을 때 단순한 피로가 아닌 걸 알아주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견딜 만해지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감정을 존중해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고마워가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마워라는 단 3글자의 그 말을 당신은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많은 여성이 좋아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해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고마워에는 그 몇 배의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남자는 진심인 상대에게 가볍게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마워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건 사랑해라는 마음을 부끄럽지 않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해라고 하면 어딘가 쑥스럽습니다. 사랑해라고 하면 너무 무겁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고마워라면 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의 진지함과 서투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남자친구 지원 씨는 좋아한다는 말을 잘 안 하지만 항상 고맙다고 해준다고요. 밥을 해줄 때도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반드시 고마워라고 한다고요. 처음에는 아쉬웠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온 씨의 고마워는 전부 사랑해라는 뜻이라고요. 그 순간부터 그의 고마워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고마워 속에 그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요. 남자는 감정을 직접 말하기보다 행동이나 감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마워라는 말에는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심하게 고마워라고 할 때, 그건 너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뜻입니다. 오래가는 커플일수록 좋아해보다 고마워가 늘어납니다. 그건 열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평온한 사랑으로 변한 증거입니다. 감사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상대가 있어주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기에 고마워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는 자꾸 왜 좋아한다고 안 해주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입에서 고마워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면요. 그게 바로 그의 사랑 표현입니다. 당신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고마워라고 할 때 나야말로라며 웃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깊이 채워갑니다. 남자는 감사를 받아주는 여자에게 더 감사하고 싶어지니까요. 고마워를 받아주었다고 느끼는 순간 또 고마워를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따뜻한 순환이 두 사람 사이에 생깁니다. 고마워, 그것은 남자가 가장 성실하게 전하는 좋아함의 형태입니다. 말로 못하는 사랑을 조용히 곱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마워라는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커플이 더 오래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준 것을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사랑해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해는 추상적이지만 고마워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이니까요. 그래서 고마워를 자주 하는 남자는 당신의 일상을 세심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해주는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세심한 사랑이 있을까요? 화려한 선물보다 일상 속 고마워 한마디가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그 고마워에 담긴 진심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형태가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와 다른 형태의 사랑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자비라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비의 자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는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즉, 자비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자꾸 받는 사랑에 기울어집니다. 더 많은 말을 원합니다.
더 다정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있다고 실감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이란 빼앗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서투른 말밖에 못하는 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든 부끄러움이나 걱정이나 안도의 모습을 바꿔서 나올 뿐입니다. 그걸 탓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게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것이라고요. 그의 말을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라고 단정해버리면 사랑은 닫힙니다. 하지만 이 사람 나름의 사랑 표현이구나라고 마음을 열면요. 당신 안에 평온한 안심이 생길 겁니다. 상대의 표현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건 상대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말을 요구하지 않고 불완전한 속에서 진심을 찾아내는 것이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여자는 쫓지 않아도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기니까요. 사랑이란 구하지 않아도 차오르는 것입니다. 고마워도 피곤하다도 그 이면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요. 당신의 세상은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래 사랑받는 여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단순히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상대를 이해하면서 자신도 돌보는 것입니다. 그가 서투르게 표현할 때 이해해주되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요. 나는 이렇게 느꼈어 하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자비입니다. 상대만 이해하고 자신은 참기만 하면 관계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데서 옵니다. 그의 서투름을 이해하면서도 당신의 마음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짜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을 읽어주되 당신의 마음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도 소중하니까요. 당신이 행복해야 그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남자의 말 뒤에 숨겨진 사랑의 언어를 좀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여성이 남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말에는 반대 의미가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자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성장하며 감정을 숨기는 법을 익힙니다. 사랑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해 사랑해라고 직접 말하는 게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려 합니다. 그 다른 방법을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밥 먹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질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이 말을 할 때는 걱정하고 있어라는 뜻입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직접 걱정된다고 말하기 어려우니 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조심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냥 인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다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직접 소중하다고 말하기 어려우니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이 말을 할 때는 내 몸이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네가 지친 모습을 보는 게 마음 아프다는 뜻입니다. 직접 몸 챙기라고 말하기 어려우니 빨리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의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대화 속에 수많은 사랑이 흩뿌려져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남자의 숨겨진 언어를 읽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남자가 자주 하는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각각의 말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보입니다. 늦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을 재촉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늦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신경 쓰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신경 써주길 바라는데 부담 주기 싫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괜찮은 척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로 신경을 꺼버리면 그는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벽을 쌓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그의 대소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그래도 나는 신경 쓰고 싶어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녹을 겁니다. 또 아무거나 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아무거나 괜찮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는 뜻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음식 고르는 걸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남자는 이런 작은 선택에서도 당신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배려를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먼저 들어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헤어질 때 하는 이 말은 무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이런 식으로 보호 본능을 표현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입니다. 이런 작은 말들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일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남자가 걱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걱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그거 괜찮아라고 합니다. 비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칠까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또 혼자 가지 말라고 합니다. 통제하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왜 만나라고 합니다. 질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질투의 밑바탕에는 널 잃기 싫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자의 걱정은 종종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잔소리 뒤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한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하면 잔소리도 안 합니다. 내버려둘 뿐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오히려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가 잔소리할 때 짜증내기보다 고마워해도 됩니다. 그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물론 지나친 걱정은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걱정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 균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잔소리와 구속의 차이는 미묘합니다. 잔소리는 당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구속은 당신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이 걱정에서 나온 것인지, 통제에서 나온 것인지 잘 살펴보세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걱정이 이때 자유도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그의 걱정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되 자신의 자유도 지키세요. 그래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가두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남자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남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알면 그의 사랑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어줍니다.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널 지키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차 문을 열어줍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널 소중히 대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길을 걸을 때 차도 쪽에 섭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널 지키고 싶다는 본능의 표현입니다. 추운 날 슬쩍 겉옷을 걸쳐줍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자기보다 당신 쪽으로 기울입니다. 긴 계단에서는 손을 내밀어 줍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남자의 사랑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닌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거기에 그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말에만 집중하면 놓치는 사랑이 많습니다. 남자의 행동에 담긴 사랑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합니다. 한번 말한 걸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다 줍니다. 이건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말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당신이 추워하면 자기 옷을 벗어줍니다. 자기는 추울 텐데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이건 당신의 편안함이 자기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약을 사러 뛰어가거나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말은 별로 없지만 행동이 바빠집니다. 이건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운 겁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싫은 겁니다. 남자의 사랑은 이렇게 행동 속에 녹아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배려들이 모여 큰 사랑을 만듭니다. 그 사랑을 알아차리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의 행동 속 사랑을 알아차릴 때 그는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줄 겁니다. 자신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알면 더 노력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그에게 말해주세요. 네가 해주는 거 다 알고 있어 고마워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할 겁니다. 남자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남자는 해결책을 내놓으려 합니다. 여자는 그냥 들어주길 바랄 뿐인데 남자는 자꾸 해결하려 합니다. 이 엇갈림으로 수많은 커플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해결하려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 방법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 고민을 없애주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는 남자의 본능인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결하려 할 때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가 당신을 도우려 한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있잖아 들어주기만 해줘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 자체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남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당신을 돕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남자 나름의 사랑 방식입니다. 다만 여자가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서로 이해하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에게 나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편이라는 걸 알고 싶어라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전하면 그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먼저 들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서로의 사랑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소통하는 커플은 없습니다. 모두 서로를 알아가며 맞춰가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사랑입니다. 남자의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때때로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여자는 이 침묵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화났나 나를 싫어하게 된 건가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침묵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편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릴렉스할 때 말이 줄어듭니다. 굳이 대화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 곁에서 완전히 안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생각 중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생각하려 합니다. 말로 하기보다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합니다. 이때 침묵이 생깁니다. 당신에게 상담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말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지쳐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었을 때 말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겁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말이 없을 때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에게 공간을 주세요. 필요할 때는 스스로 말해줄 겁니다. 침묵은 두 사람 관계가 성숙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짜 강한 유대입니다. 침묵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자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침묵을 무관심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남자가 정말 관심이 없으면 아예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피합니다. 하지만 곁에 있으면서 조용한 거라면 그건 다른 의미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하고 좋다는 뜻입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관계가 매우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초반에는 어색함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침묵도 편해집니다. 그 편안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친밀감입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소통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침묵을 즐겨보세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서요. 그 시간이 두 사람의 유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흐르고 있으니까요. 남자의 응석 부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관계가 더 편해집니다. 남자도 응석을 부립니다. 다만 여자와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자는 직접적으로 응석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돌려서 응석을 부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뭐 해라고 자꾸 물어옵니다. 그냥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랑 같이 보내자라는 응석입니다. 당신의 일정이 비어있길 기대하며 묻는 겁니다. 또 배고프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나한테 관심 좀 줘라는 응석일 수 있습니다. 뭔가 해달라든가 같이 먹으러 가자든가 하는 마음인 겁니다. 심심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나랑 놀아줘라는 응석입니다. 지루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남자의 응석을 알아차리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응석을 받아주면 그는 행복을 느낍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이 채워집니다. 남자의 응석은 귀엽습니다. 어른인 척하지만 사실 그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겁니다. 강한 척하지만 사실 그도 따뜻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미소 지어주세요. 그 미소가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남자가 응석을 부리는 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남자가 당신에게는 응석을 부립니다. 그건 당신이 그에게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응석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는 더 마음을 열고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관계는 서로의 약한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을 때 가장 깊어집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관계는 피곤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당신에게 응석을 부리기 시작했다면요. 그건 이미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때로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자는 자존심이 강한 존재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미안해라고 말하는 게 힘듭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자존심이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미안함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작은 선물을 사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줍니다. 이런 행동이 그 나름의 사과입니다. 말로 못하는 걸 행동으로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행동도 함께 봐주세요. 거기에 그의 진짜 마음이 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이해하는 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자존심을 꺾으려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대신 그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면 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 안 해도 알아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안도하면서도 감동을 받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요. 남자의 자존심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관계는 더 성숙해집니다. 남자의 관심 표현 방법도 독특합니다. 때로는 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괴롭히던 것과 비슷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명을 붙여줍니다. 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겁니다. 둘만의 호칭이 있다는 건 둘만의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장난을 걸어옵니다. 귀찮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주목을 끌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웃거나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장난치는 겁니다. 그건 당신의 모든 표정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가벼운 장난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의 나름의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자의 장난은 때로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치함 속에 순수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의 장난에 같이 웃어줄 수 있다면 두 사람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웃음은 관계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장난을 즐겨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장난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웃음꽃이 피어날 겁니다. 남자가 미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의 의미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당신과의 미래를 말한다면 그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젠가 같이 여행 가자라고 합니다. 그냥 사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당신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당신이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집에 놀러 와라고 합니다. 이건 당신을 자기 세계에 들이고 싶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곳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부모님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면 정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당신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남자는 진심이 아닌 상대에게 미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미래를 말한다면 정말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가볍게 흘리지 마세요. 그의 용기를 받아주세요. 남자에게 미래를 말하는 건 큰 각오이니까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남자에게 특별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남자는 쉽게 미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말한다는 건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좋아해나 사랑해보다 더 무거운 말일 수 있습니다. 감정뿐 아니라 의지까지 담겨 있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미래를 언급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주세요. 나도 그러고 싶어라고 답해주면
그는 큰 힘을 얻을 겁니다. 함께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남자에게 미래를 말하는 건 사랑의 최종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두 사람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자기 과거를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남자는 쉽게 과거를 털어놓지 않습니다. 특히 아픈 기억이나 실패한 경험은 더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당신에게 과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매우 큰 신뢰의 표시입니다. 당신에게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과거까지 받아들여줄 거라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를 듣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여줬는데 받아주었으니까요. 이보다 더 깊은 유대감은 없습니다. 남자가 과거를 말한다는 건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리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용기를 존중해 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남자의 사랑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자기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시간은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일과 취미와 친구 관계 등 할 일이 많은 남자가요. 그 시간을 당신에게 할애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바쁜 와중에도 당신과 시간을 보내려 한다면요. 그건 당신이 그에게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당신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시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당신을 만나러 온다면요. 그건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가 당신에게 주는 시간은 그의 인생의 일부이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그에게 시간을 주세요. 서로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니까요. 남자의 사랑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행동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차갑게 느껴졌던 말이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무심하게 느껴졌던 행동이 다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의 시각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각이 변하면 그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의 사랑을 알아줄 때 그는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신의 방식이 통한다는 걸 알면 더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요. 이런 선순환이 시작되면 관계는 급격히 좋아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남자의 사랑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전하겠습니다. 남자의 사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말이나 로맨틱한 연출보다 평범한 일상의 한마디에 깊은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옷 좀 이상하지 않아 피곤하다 고마워 그 모든 것이 당신에 대한 신뢰이고 안심이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잘해주지 마의 이면에 있는 질투도요. 뭐 재밌는 거 없나의 이면에 있는 외로움도요. 집에 있자의 이면에 있는 둘이서만 있고 싶다는 바람도요. 전부 그 나름의 사랑의 형태입니다. 여자는 말로 사랑을 느끼고 남자는 존재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놀라울 만큼 변합니다. 그의 말 뒤에 있는 온도를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요. 당신 안에 조용한 행복이 퍼져나갈 겁니다. 사랑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못하는 마음속에야말로 진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서 서투르게 사랑을 전하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다정함을 알아차린 순간 당신의 삶은 더 평온하고 사랑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의 서투른 말을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면의 마음을 봐주세요. 그러면 그의 사랑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당신의 사랑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기쁘겠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니까요. 그의 서투른 한마디를 오늘부터 다르게 들어보세요. 거기에 당신을 향한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알고 있어 고마워라고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사이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자의 사랑 표현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그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진심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보일 겁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사랑을 알아차리는 눈이 생겼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오래도록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그의 서투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니까요.